오늘은 2026년 5월 11일입니다. 박상준 역학법 측에서 진실된 빛의 속도는 지멋대로 가변한다. 단지 현실에 투영된 빛의 속도는 제한 조건에 걸려 고정된다. 그러나 진동수가 진실된 빛의 정체를 갖다 가리키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방정식은 이렇게 민코프스키 시공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평한 시공에서요. 그리고 빛은 시공 제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됩니다. 여기 시공 거리는 0. 빛은 공간거리와 시간거리를 엮은 시공 제로의 구조물이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컬을 갖다 엮은 전하 제로, 질량 제로의 전자기 파이다. 이렇게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해서 이런 기본 관계를 갖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다 엮어버렸지 않습니까? 위상으로. 그런데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해서는 dt 오버 dx 이것은 위상 해상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굴절률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값은 크리스토펠 기호 중력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파동함수의 확률 밀도, 그리고 결국 박상준 파동 방정식에서 파동함수를 갖다 대처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간거리, 공간거리는 결정적으로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해서 뭐다? 예, 복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한 이런 시공 방정식은 이렇게 시자승은 이게 넘기면 dt분의 dx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 고정돼 있어 버리면 결국은 이 시간거리와 공간거리가 거의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정보를 주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은 박상준 역학법칙을 갖다 해석을 갖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박상준이 박상준 역학법칙에 맞게 박상준 시공 방정식을 갖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박상준 역학법칙에 맞게 빛에 대한 시공 방정식을 갖다 이렇게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시자승 이때 빛의 속도는 가변입니다. 왜냐하면 dt자승 EIA 마이너스 dx자승 EIB 이렇게 여기 시간의 클로킹을 나타내는 이렇게 지수함수를 갖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상준 역학법칙에서는 박상준 역학법칙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자승, 자 여기 앞에는 dt자승은 실수로 표현하고 크기 이 i 세타 대신 그냥 a로 표현할게요. 이게 바로 dt입니다. dt 진정한 dt의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dx 자승은 요것이 이제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을 갖다 해준 것입니다. 여기는 이게 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게 i 붙으면 이 i 세타는 크기가 1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소수 시공간 방정식에서
진정한 빛의 속도는 뭐다? 예, 크기만 나타내면 요거 dt 자승분의 dx 자승이겠죠. 속도만 나타내면. 그리고 이 dt와 dx는 지멋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측되는 빛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예, 현실에서 관측되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빛의 속도 C 자승은 복소수 시간, 복소수 공간이니까 이 시간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dx 자승 eib 그리고 이걸 이제 요거 dx 자승 ei 세타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그냥 알겠죠. 왜냐하면 C 자승을 갖다 아까 dx 복소 공간거리 dx 자승의 e i b였죠. 그리고 이게 아까 시간에 얽혀 있었던 거 복수 시간거리 dt 자승 eiA 그러면 요것은 요거 복소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i로 묶고 요거 b고 밑에 있는 것은 a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속도는. 그렇다면 자, 이 빛의 속도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게 이 진정한 빛의 속도입니다. dt분의 dx 이 시간거리와 공간거리에 따라서 이 빛의 속도는 뭐 맘대로 변하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그러면 빛의 속도가 2가 되겠고 dt가 뭐 1이고 dx가 3이면 빛의 속도는 3이 되겠고 이렇게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예,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갖다 이루는 유상매질 격자가 있습니다. 예, 이 격자에 맞게 제한 조건이 걸립니다. 요때 이제 요 생각을 해보세요. dt가 요만큼이고 dx가 길이가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 현실에 여기다 구겨 넣으려면 dt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우리가 dx를 갖다 구겨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크기가 길면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여기 복소 진실된 빛의 속도는 이렇게 dt of dx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구겨 넣어가지고 여기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dt of dx 예, 시간거리를 갖다 일정한 공간거리에다 이렇게 구겨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구겨 넣다 보면 용수철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압축하듯이 구겨지죠. 좌우로 구겨지고 만약에 좌우로 구겨지는 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구겨졌는데 그걸 더 압축을 해버리면 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다른 축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핀이나 전하나 이렇게 응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주입해서 위상을 갖다 변화시켰으니까 결국은 이 시간거리를 갖다 공간거리로 이렇게 구겨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상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빛 속에 현실에 투영된 빛 속에도 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걸 갖다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빛의 속도는 뭐다? 예, 이렇게 가변입니다. 가변.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투영할 때는 현실에 투영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죠?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광속 C로, 광속도 C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 복소수 공간에서 진정한 빛의 속도고 실수 공간에 이렇게 투영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I가 어떻게 변하죠? 코사인 A-B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I 사인 A-B 이렇게 복소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 I 요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는데 우리가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하다 보면 이렇게 허수부를 갖다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부만 택해서 문제를 풀죠. 현실적으로 투영되는 게 실수부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투영되는 그 빛의 속도는 뭐다? 이 코사인 요 앞에다가 dt 자승 dx 제곱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한 것이 현실에서 빛의 속도, 고정된 빛의 속도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쓰자면 현실로의 이렇게 빛의 속도, 예, 가변하는 빛의 속도를 갖다 투영을 해버리면 이렇게 여기 EI A-B 이게 지수함수에서 코사인 그 실수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dt 자승분의 dx 자승 코사인 A-B죠. 예, 요거 진정한 빛의 속도를 갖다 빛의 속도에서 실수부만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박상준이 그 33년 전에 이미 이게 박상준 역학 법칙을 갖다 다 발견을 갖다 했다고 수십 년 전부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소수 공간 위에서 빛이 자유롭게 변하는 위상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복소수 평면이든 복소수 공간이든 이렇게 복소수 차원에서 빛의 속도는 dt 자승분의 dx, dt분의 dx 이렇게 마음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그런데 현실로 이렇게 빛의 속도가 투영이 될 때는 현실의 제한 조건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진공에서 관측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가 고정된 이렇게 빛의 속도가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이 돼요. 요것이 만약에 dt 자승분의 dx 자승 진실된 그 빛의 속도가 크면 이걸 갖다 현실 그 C 자승으로
광속도로 고정해 주기 위해서 코사인 A-B가 위상이 변하죠. 위상이 변합니다. 크면 어느 쪽으로 변합니까? 위상이 A-B가 코사인 90도 쪽으로 변하면 코사인 90도가 0이지 않습니까? 점점 0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 해상도가, 즉 이게 뭐다? 진실된 빛이 가진 속도죠.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이 현실판 격자에 맞게 이렇게 고정된 빛의 속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그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는 진정한 빛의 속도가 아니라 단지 현실에 투영된 그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 진실된 빛의 속도의 그림자. 그리고 이 진실된 빛의 속도의 에너지는 요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건 빛의 속도고, 빛의 속도의 에너지는 우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공간에다가 시간을 갖다 우겨 넣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에너지, 진동수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갖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C 자승이지 않습니까? 코사인 A-B는 요걸 넘깁니다. 요걸 넘기면 요거는 C 자승이니까 현실판 요거 C 자승분에 넘기면 어떻게 되죠? 요게 거꾸로 변하죠. dt 자승분의 dx 자승. 요게 바로 박상준 역학법칙에서 말하는 위상 해상도, 즉 굴절률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은 이거의 미분이 중력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파동함수의 확률 밀도와 관련되어 있고, 파동함수로 이걸 갖다 치환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위상 에너지는 뭐다? 빛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dx에다가 시간을 갖다 막 우겨 넣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공간은 이렇게 확인하고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사실상 확인하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방정식에서 보다시피 시간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시간은 어떻게 다루죠? 공간과 시간을 갖다 분리해서 시간은 초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재능을 갖다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상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짜 시간은 이렇게 시공 거리 제로, 빛이 뭐다?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시공 제로의 구조물이 바로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시간을 갖다 이렇게 막 우겨 넣었습니다. 시간을 갖다 많이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상 포텐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위상 해상도가 결국은 빛의 진동수로, 에너지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사인 A-B, 이 A-B를 갖다 세타로 놓고, 이거 좀 올리고,
자, a-b를 갖다 세타로 놓고 글씨 쓰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걸 c자승, dt자승, dx자승이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인버스 해주면 이 세타 나오고 a-b 나오고 요거 요렇게 되죠. 이 세타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뭐다? 이 c자승은 여기 dt 오버 dx, 이게 위상 해상도죠. 이게 크면 어떠죠? 이 세타가 똑같은 세타라 하더라도 dt 자승 dx 자승이 커버리면 위상 해상도가 커버리면 2파이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dt 자승 dx 자승을 갖다 2파이 n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n이 커지겠죠. 2파이 n, 2파이 n이 커진다는 것은 뭐죠? 이게 2파이에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이렇게 dt 자승 dx 자승이 위상 해상도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진동수, 회전수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갖다 분리해서 관측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초시계로 이렇게 여러분 시계 가지고 시간을 재지만 그것은 사실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에 느껴지는 시간과 어렸을 때 느껴지는 시간.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막 너무너무 막 정말로 무한대 세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죠? 하루 10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치에 의해서 인식되는 그 시간, 그것이 진정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시간거리, 공간거리. 왜냐하면 이게 복소수 평면에서 이렇게 복소수 공간에서 공간거리가 요만큼이고 시간거리가 요만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복소수 공간에서 이제 시간거리와 공간거리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에 투영될 때는 이렇게 공간은 이렇게 격자처럼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기다가 이 시간거리를 갖다 우겨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간 해상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그 질량을 가진 천체를 갖다 지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진공과 다르게 여기 격자가 촘촘하죠. 촘촘하니까 이 촘촘한 곳에 시간거리가 더 여기 dt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dx 자성을 갖다 똑같이 막 우겨 넣으려고 하면 힘들죠.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정보 처리가 지연이 되고 결국은 굴절률이 발생하죠. 여기에 시간 해상도가 바뀌니까. 중력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시간 해상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시간 해상도의 그 그레디언트가 결국은 중력 현상이고, 시간 해상도의 그 그레디언트가 굴절률이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 해상도가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시간 해상도의 그 그레디언트가 미분이 진동수와 관련될
진동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거죠. 시간의 해상도는 결국은 에너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A와 B 똑같은 거리를 갖다 이동하는데 에너지를 갖다 조금 에너지가 작은 빛도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도착하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빛도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도착합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에서는 제한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타 줄을 갖다 튕길 때 여기다 A 지점과 B 지점을 갖다 이렇게 줄을 갖다 묶어버렸습니다. 이 줄은 제한 조건이 걸려 있죠. A와 B 지점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천천히 힘을 약하게 주고 튕겨 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 진동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줄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당겨 가지고 탁 나와 보십시오. 예, 한 번 진동하는 게 아니라 막 100번 진동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진동수가 뭐다? 예,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시공에서는 이 동일한 거리에 시간 거리를 갖다 많이 우겨 넣으면 에너지가 커지고 많이 진동한다. 그래가지고 예, 이는 한유에서 결국은 이렇게 진동수의 변화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렇게 대기 중에서 빛이 입사했을 때 빛이 이렇게 물 속에서 굴절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굴절률의 변화는 결국은 뭐다? 예, 지금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동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위상해상도 dt over dx, 우리가 그렇게 관측하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관측하는 그게 아니라 시공상에서 dt over dx가 이렇게 해상도가 변했다는 것이죠. 해상도의 이 변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써요. 요것이 결국은 굴절률과 연관되어 있고 결국은 이렇게 중력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박사운전 역학법칙의 역학법칙에 의한 클러킹 밀도와 위상 해상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간단하게 위상 해상도와 클러킹 밀도를 가지고 대충 이 자연 현상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러킹에 대해서 대충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 공간에 dt over dx를 갖다 시간 해상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 dt가 이렇게 있을 때 dx가 만인 거, 이렇게 긴 걸 갖다 여기다 꾸겨 넣는 거와 dx가 이게 100인 걸 갖다 이쪽에다 꾸겨 넣는 것은 시간의 해상도가 다르다. 요걸 갖다 다 꾸겨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꾸깃꾸깃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걸 dt와 dx가 똑같은 걸 꾸겨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딱 끼겨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진동수는 1, 요거는 dt가 1을 갖다 꾸겨 넣으면 진동수는 1, dt가 만을 갖다 꾸겨 넣으면
진동수가 이렇게 커질수록 커지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박상준 역학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이것이 시간 해상도 시간 위상의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뭐다? 예. 크면 클수록 뭐다? 이렇게 위상 그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결국은 이는 그 한유에서 진동수와 에너지를 표현하는 진동수와 이 위상 해상도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꼬다가 만약에 점점 더 긴 시간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만 꼬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또 에너지를 갖다 해소시키려면 빙글빙글 막 돌거나 뭐 더 많은 그 차원축을 갖다 향해서 복잡한 그 위상 변화 현상을 갖다 일으키겠죠. 예, 선형 진동의 대충 박상준의 위상 해상도와 클러킹 밀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위상 해상도가 큰 전자기파는 이렇게 중력장을 갖다 지날 때 여러분들이 박상준 역학 법칙의 그 시공간 방정식을 갖다 보면 아까 코사인에서 봤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였다? 코사인 이렇게 하고 고정 빛의 속도분의 dt 오버 dx 자승이었죠. 자, 이 시간 해상도가 큰 빛을 갖다 이렇게 세타를 갖다 변화시키려면 요것의 그 위상 해상도가 이게 크지 않습니까? 예. 이 큰 거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량 똑같은 변화량이라 하더라도 위상 해상도가 작은, 즉 에너지가 작은 것은 이렇게 힘을 갖다 조금만 이렇게 가해도 D세타가 금방 변하지만 에너지가 큰 것은 이걸 갖다 위상 해상도에 그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면 큰 거니까 중력장이 크게 작용해야 세타가 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금방 증명할 수 있지만 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갖다 지금 다루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읽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클러킹 밀도와 그 에너지 응축. 벌써 저 30분, 40분이 지났으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s 자승이 0인데 ds 자승이 0보다 크다. 질량의 관측. 빛의 속도가 ds 자승 시공거리가 제로일 때는 에너지가 꼬이지 않고 공간을 따라 흘러갈 때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 거리가 대칭을 갖다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시공간 간격이 ds 자승이 0입니다. 현실의 질량을 갖지 않는 전자기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공거리가 이렇게 0보다 크면 시간과 공간의 대칭성이 깨져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대칭성이 현실에서 깨진다는 게 뭐다? 시간거리를 갖다 막 늘려가지고 위상의 해상도를 갖다 막
꼰다는 거죠. 위상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꼬고 스핀 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 성분이 이렇게 매듭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질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질량 자체가 이게 위상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 매듭 형식의 위상 에너지. 시간의 에너지를 갖다 좁은 dx 공간거리에 과도하게 우겨 넣어 회전 꼬임이 발생하면 시간 성분이 공간 성분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게 질량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ds 자성 0보다 큰 ds 자성 시공거리는 외부 관찰자에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정제 에너지, 즉 질량으로 관측이 됩니다. 즉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란 공간에 다 수용되지 못하고 매질 속에 꼬여서 정체된 시간 에너지의 잉여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역도 우선간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걸 갖다 클러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위상 해상도를 갖다 그 정보 처리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맥시멈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을 갖다 계속 정보를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클러킹 속도가 계속 증가하면 버벅거리죠. 그리고 컴퓨터가 결국은 이렇게 얼어버린 것처럼 정지해버립니다. 예, 그런 현상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하면 위상 해상도와 정보 처리 연산에 대한 그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상준 역학법칙은 정보 처리 우주를 갖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해석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클러킹 모델에 의해서 스핀이나 1/2 그 전하 일과 같은 그 전하를 가진 그 위상 구조를 갖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본인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스핀 1. 입자의 스핀은 더 이상 추상적인 회전이 아니라 한정된 그 공간거리 dx 내에 방대한 그 시간거리를 갖다 우겨넣기 위해 매질이 선택한 위상적 회전 꼬임으로 완벽히 설명이 됩니다. 클러킹 모델로 본 스핀의 정체. 스핀 1 광자. 1회 클러킹 주기 동안 위상이 정확히 한 바퀴 360도 회전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예, 위상 해상도 이거 dt 오버 dx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꼬임이 중첩되지 않고 매질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점유하는 질량적 정체보다는 흐름의 성질이 강합니다. 예, 스핀 1/2 페르미온 전자나 양성자 같은 경우는 박상준 역학법칙 모델에서 시간거리 dt가 너무 커서 1회 클러킹만으로는 에너지를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매질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메비우스 띠처럼 위상을 꼬아 두 바퀴를 갖다 돌아야만 원래의 이상으로 복귀하게 만듭니다. 한 바퀴 360도 돌았을 때 위상이 180도만 반전된 상태, 즉 반대 이상에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나 양성자는 스핀이 1/2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 양성자, 중성미자가 합쳐져 가지고 전하
제로인 그 중성자 또 요렇게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압 관점에서 스핀 관점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질량과의 관계. 예, 이 720도의 복잡한 꼬임 구조는 매질 내에서 강한 비틀림 저항을 갖다 유발합니다. 이 저항이 바로 페르미온이 갖는 고유 질량의 실체이며 공간을 갖다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요것은 자 대충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스핀 1, 1차원 이상 흐름에 가능한 클러킹 밀도 스핀 1/2 고밀도 DT를 수용하기 위해 매질이 2차원 꼬인 이상적 매듭. 지금 이 자료들 중에서는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대충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스핀 그의 결합이 합산이 되면 스핀 1이 합산이 되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요렇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